여기는 천안 병천 오이농가입니다. 병천 오이농가? 네, 저는 지금 테크니컬 서비스를 맡고 있습니다. 아, 테크니컬 서비스를 이렇게 하시는 거 농가를 다니시면서 네. 농가분들한테 어떻게 농사 더 잘 지어야 되는지. 네. 근데 병천 오이 농가분을 많이 왔다 갔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농가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어떤 것이죠? 일단 제가 다니면서 본 거는 오이가 계속 연속으로 수확하는 작물이다 보니까 네. 생육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 네. 그 다음에 선충 문제로도 고민들이 많으셨습니다. 아, 그 고민에서 다른 분들은 방법을 많이 찾으셨나요? 아니면 계속 어려워하시나요? 지금도 계속 어려워하십니다. 아, 그러면 여기 집을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네. 한번 하우스 구경 좀 할 수 있을까요? 들어가시죠. 네. 지금 보이시는 오이는 8월 10일에 제가 정식한 오이인데요. 네. 정식한 당일에 1차 포기 간주로 소맨드와 네마시, 그 다음에 2차 포기 간주로 루엔스와 아쿠도, 3차 포기 간주로 아트플랜과 시맥프로가 들어갔습니다. 아, 여기가 소맨드가 들어갔으면은 여기도 염료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나요? 네, 그 전에 이씨가 좀 높으셔가지고 네. 전작기의 염료 피해 때문에 네. 고생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네. 그러면 염료 있으신 분들은 아쿠도 루엔스를 먼저 쓰시는 것보다는 소맨드를 쓰시는 거를 권장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쵸. 일단 소맨드로 염을 좀 풀어 놓은 다음에 루엔스랑 아쿠도로 뿌리 활착을 높여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 그 소맨드에다가 여기 그 네마시에스 같이 넣었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도 그럼 선충에 대한 문제가 있었었나요? 네, 전작기에 또 염류 피해뿐만이 아니라 선충 피해도 있어서 이번에 작기 들어갈 때 또 여름철 고온에 선충 피해가 심하다 보니까 네마시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이 정도 오이면은 괜찮은 건가요? 제가 봤을 때 생육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여기 보니까 여기 뿌리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비치네 보니까. 이렇게 오이 뿌리를 보시면 이렇게 하얗고 보시면 이렇게 뽀송뽀송해 보이잖아요. 네. 이게 건강하고 좋은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심는 날부터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날 날씨가 어땠죠? 그날 진짜로 장마가 제일 심한 날이었고 사장님께서도 이렇게 비 오는 날 오이 심어도 되냐 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네.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 정식한 다음 날에도 계속 네. 비가 이어졌습니다. 아, 환경이 안 좋았다는 것이 느껴지는 게 이파리를 보게 되면은 광합성 부족 형상이 많이 보여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분명 작물은 안 좋았어야 되는데 이제 소맨드로 염을 풀어주고 루엔스 아쿠도로 이제 뿌리 내려줬기 때문에 뿌리 발육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 정도로 과습이 계속 유지가 됐으면은 이쪽에 잘록병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3차 때 아트플랜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잘록병 증상이 아예 안 보여요. 지금 보면은 깨끗해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병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8월에 정식이 들어갔는데 이제 분명 이제 9월이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그 겨울작형들이 정식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염류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천하면 좋죠? 염류가 심한 지역에서 오이 정식하시는 분들은 오이 정식하는 날 1차 포기 간주로 소맨드랑 아쿠도 혹은 선충이 심하시면 네마시 S를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포기 간주로 루엔스랑 아쿠도를 들어가시면 뿌리 활착 그리고 염류 피해를 감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물량은 어떻게 잡아서 들어갔죠? 포기 간주 양량은 물 600리터에 소맨드 1리터 한 병 그리고 아쿠도 혹은 네마시 S 100ml 한 병 들어가면 됩니다. 저기 2차 포기 간주 때도 네. 루엔스가 그럼 2리터가 한 병. 한 병, 아쿠도 100ml가 한 병. 그거를 물 600에다가 포기 간주로. 네. 그리고 3차 포기 간주로 네. 여기는 시메프로가 들어갔지만 네. 루엔스 아쿠도를 한 번 더 주시거나 네. 아니면 아트플랜을 한번 처리하셔서 네. 살균 효과를 높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트플랜이 왜 살균 효과가 있죠? 아트플랜에서 나오는 2차 대사 물질인 리포펩타이드가 유독 아트플랜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리포펩타이드의 경우 유해균의 세포벽을 파괴해 유해균을 억제시키고 그 다음에 살균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광성이 부족한데 이럴 때 잎색을 좋아지기 위해서 광합성 촉진제를 연면 시비를 살포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날씨가 흐린 상태에서 하게 되면 오히려 안에 습이 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광합성을 뭐 저희 시맥프를 써서 뭐 10%를 올린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광합성 활동의 10%를 일하고 있는데 저희 시맥프로가 10% 더 상승시켜준다. 10%에 10%면 1%입니다. 그럼 11%밖에 안 돼요. 아싸리 해가 반짝반짝 드는 그때 뭐 80%, 90% 될 때 촉진이 그때 10%의 도움을 주게 되면은 8에서 9가 더 상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싸리 흐린 날 대기를 습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병으로 오는 위험성을 안고 가시는 것보다는 날씨가 순간적으로 이제 반짝 해가 뜰 겁니다. 그럼 그날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저희 시맥프로를 500배 한 말에 40cc로 연면 시비를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잎이 조금은 미약하지만 그때 약을 치시게 되면은 잎이 다 호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맥프로 같은 경우는 저온, 고온, 불량 환경에 스트레스 극복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여기에는 해주춤물, 그리고 식물성 아미노산, 그리고 흡수력이 굉장히 좋은 유리아미노산, 그리고 질소인산가리, 미량요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저희 오이뿐만이 아니고 여러 작물의 연면시비제로서는 범용으로 살 수 있는 제품이고요. 광합성 능력도 향상시키기 때문에 지금 이 이파리가 처리하고 나서는 나중에 반짝반짝 이게 번질번질 거린다고 하죠. 대부분의 그 이파리들은 이파리가 그 어떤 코팅,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번질번질 해야 되는데 시맥프루를 치시게 되면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올해 2022년 엄청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 영국에서 열린 2022년 월드 바이오 프로텍션 포럼에 저희 FMC가 큰 상을 받았어요. So tonight, the winner of the Best Biostimulants Product Award is FMC. Fantastic stuff. Give them a round of applause one more time, please. 전 세계 최우수 미생물상을 받았고요. 기존까지는 우리나라 농가분들이 의심이 많으셨어요. 이 아쿠도 조그만 게 과연 효과가 얼마만치 있겠냐. 보셨죠? 전 세계에서 괜히 인정한 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농가분들도 정말 이 좋은 제품을 한번 안심하고 사용을 해보세요. 이런 상은 아무나 주는 상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농가분들을 위해서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행사를 좀 진행할 예정이에요. 아쿠도 2병, 그 다음에 루엔스 1병을 구매하신 농가분들한테는 시맥프로 500ml 또는 루엔스 1리터를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루엔스는 다 아시죠? 자, 시맥프로는 뭐냐면은 광범위로 쓸 수 있는 종합 영양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농가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해조 추출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시맥프로는 해조 추출물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유리아미노산, 그리고 질소인산가리, 미량요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면 시비를 하셨을 때 범용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시면은 이 색깔이라든지 이 빛깔이라든지 많은 그 차이가 있고요. 딸기, 토마토 등등 이제 겨울잡기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저희 이제 루엔스 아쿠도를 뭐 침지, 포기간주, 뭐 점족간주 구매를 많이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실 거예요. 이제 겨울에도 날라고 하다 보면은 애들이 또 스트레스를 받죠. 저온 스트레스. 저희 그 광범위로 사용하고 있는 시맥프로가 이 또 냉해 예방에 엄청 효과가 있습니다. 꽃눈도 튼실하게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번 참에 저희 이벤트의 진행을 응모를 하셔가지고 저희 시맥프로를 좀 받아가셔서 좀 많이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시맥프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은 좀 많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까처럼 오이에서 이제 이만큼 더 크면은 그다음 또 오이 관리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파리가 보면은 끝에가 좀 연하게 하얘요. 근데 대부분의 농가들이 이 끝에가 하얀색으로 띠를 두를 거예요, 전부 다. 가리가 부족하면 그런 증상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오이처럼 잎이 크면 클수록 가리 결핍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럼 이제 꽃위치에 따라서 비배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꽃위치가 너무 밑으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가리 중심, 저희 제품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컨트롤킹을 연면 시비 또는 관주를 하셔가지고 꽃위치를 올리셔야 되고요. 꽃위치가 너무 위에 붙어 있다. 그럼 질소질 계열, 저희 제품을 말하면 이제 부스트킹을 연면 시비 하시거나 관주를 하셔가지고 꽃위치를 좀 밑으로 내리셔야 될 거예요. 여름잽에서는 6마디나 5마디고요. 그리고 겨울잽에서는 3마디선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 위치가 너무 위로 치고 올라간다. 꽃 위치가 1마디, 2마디 너무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생식생산과 영양생식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이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땐 질소를 좀 주셔가지고 저희 제품 따지면은 이제 부스트킹, 연면 시비 또는 관주를 하셔가지고 꽃위치를 겨울잽에서는 3마디, 그리고 여름잽에서는 5, 6마디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연면12 같은 경우는 부스트킹, 컨트롤킹 똑같이 500백, 한 마리 40cc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주로 들어가실 때는 하우스 100m 기준, 이제 실면적 150평으로 봤을 때 세동에 1리터를 주시면 돼요. 그렇게 재배를 하시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농가분들이 연락을 하시는데 과 비대하는데 어떤 약을 써야 돼, 어떤 약을 써야 돼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하신 꼭 밸런스만 맞춰주시게 되면은 이 과 비대는 크게 문제가 없으십니다. 근데 가끔 환경에 따라서 수분이 안 차가지고 이게 과가 좀 살이 안 찐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라워킹을 치시게 되면은 좀 살이 많이 찌어주니까 그때는 이제 특수 자재인 라워킹 한번 쳐주시면은 진짜 이렇게 이쁜 우유를 키울 수가 있어요.